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위주로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테이트 펑션이랑 패스 펑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함수들의 이름, 스테이트, 패스 펑션, 이 각각의 이름 자체가 이미 의미하고 있다시피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개의 상태만 알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변수들 혹은 함수를 스테이트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변화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패스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력학에서는 내부 에너지 U,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엔탈피 H 이런 애들이 스테이트 펑션에 해당하고, 패스 펑션은 열 Q, 1 W 이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펑션의 미소 변화량 DU 혹은 DH 이런 애들은 우리가 exact differential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패스 펑션의 미소 변화량들 델타 Q, 델타 W 같은 경우에는 inexact differential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함수의 미분 형태를 봤을 때 얘가 exact differential인지 inexact differential인지를 확인하는 거는 오일러 크라이테리언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믹스드 파셜 데리바티브가 같아야 된다. 쉽게 이야기해서 변수가 x, y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x를 먼저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한 거랑 y를 먼저 미분하고 x에 대해서 한 거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inexact differential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exact differential 형태로 바꿔줄 수 있죠. 바로 integrating factor라고 하는 녀석을 곱해줘가지고 inexact differential을 exact differential로 형태를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등온 과정에서의 팽창 혹은 압축, 요 과정에서의 E를 계산하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요 개념은 잘 챙겨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E를 계산을 할 때에 리버서블한 패스웨이를 따라서 움직였는지 이리버서블한 패스웨이를 따라서 움직였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1의 양은 패스 펑션이기 때문에.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내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컨스턴트 V 조건 아래에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CVDT로 주어진다. 요걸 했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질문이 볼륨이 일정하지 않을 때, 즉 부피가 변함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즉 수식으로 쓰면은 라운드 U, 라운드 V. 온도가 일정할 때 파셜 데리바티브에서 이제 아래 첨자로 쓰는 거는 요 변수는 일정하게 고정시켜 놓겠다라는 거죠. 온도가 일정한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가 부피 V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요게 바로 줄의 실험, 줄스 익스페리먼트 되겠습니다. 줄의 실험 셋업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그림 2.11을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벌브가
연결돼 있는데 한쪽에는 가스가 차 있고 여기 이제 막혀 있고 여기는 백큐브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실험 공간은 단열되어 있습니다. 인슐레이션. 열의 출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가운데 있는 뭐 스타퍼를 딱 제거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는지 알 수 있죠.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왼쪽에 있는 가스가 오른쪽으로 확산해 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확산해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한번 쭉 써봅시다. 이 과정이 등온 과정으로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열의 변화량이 있나요? 없나요? 가스가 확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없죠. 그죠? 단열되어 있고 델타 Q는 0입니다. 그리고 가스가 백큐브로 확산해 나갈 때 일을 수행을 할까요?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양의 물리적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델타 W는 마이너스 PdV예요. 어떤 기체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반대되는 압력을 거슬러서 나갈 때 일을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백큐브 그 가스가 확장해 나가는 공간이 백큐브이기 때문에 P 값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식을 보면은 그러면은 연력학 제일법칙 du는 델타 Q 더하기 델타 W라고 했을 때 0 더하기 0이니까 이것도 0이에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컨스턴트 T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지금 U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부피와 요거 먼저 쓰고 이야기할까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은 부피와 온도에 대한 함수로 쓰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V와 T가 내부 에너지의 내추럴 베리어블이다. 요거는 이제 한 3장, 4장 정도에 가면 배울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컨스턴트 V로 하나를 묶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미소 변화량 du를 썼을 때 라운드 U, 라운드 V T, dV, 라운드 U, 라운드 T, V, dt 이렇게 되죠. 이렇게 썼을 때의 컨스턴트 V라고 하는 순간 요 dt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뒤에 텀은 아예 사라지고 앞에 텀만 남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라고 계산을 했죠. 그러면은 이 두 개 텀 중에 하나 여기 지금 파셜 데리바티브 텀이 0이 되거나 dv 텀이 0이 돼야 되죠. 근데 dv는 0이에요 아니에요? 부피 변화. 부피 변화는 확실하게 0이 아니죠. 가스가 지금 왼쪽 공간에만 차 있다가 오른쪽 백큐브로 확장해 나가니까 이 값은 양의 값이에요. 커지는 값이에요. 0이 아닙니다. 얘는 확실하게. 그러면 0이 아닌 값을 뭐랑 곱해서 0이 되었다. 이 말인 즉슨 라운드 U, 라운드 V, T 값이 0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요 줄의 실험 결과를 보면은 뭐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부피에 대해서도 변화 안 하네 0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줄의 실험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뭐를 잘못했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등온 과정이라고 생각해버린 거예요. 가정을 한 거고 줄이 생각했을 때에 기체가 확산해 나가면서
온도 변화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미미하죠. 그 미미한 온도 변화가 왜 생기냐면은 얘네들 가스가 가득 차 있는 벌브 혹은 베큐um 벌브, 얘네들의 온도가 아주 미약하게 변하거든요. 얘네들은 히트 커패시티 값이 엄청 크니까 온도가 아주 살짝 변해서 그 값까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못했던 거예요. 못했으니까 이 뒤에 값을 그냥 이 뒤에 값을 온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0으로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얼 가스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는 이 결과가 또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러면 라운드 U, 라운드 V, T가 익스플리시트하게 얘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PVT에 대해서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해보고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는 0이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에 가서 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그 익스플리시트한 식의 형태를 알면은 뭐 리얼 가스에 대해서도 이 값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까요? 라운드 U, 라운드 V가 왜 0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내부 에너지가 왜 부피 변화에 의존하게 될까요? 실제 기체는 상호작용을 하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작을 때랑 부피가 클 때랑 상호작용의 크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내부 에너지가 부피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 정성적으로는 그 이유는 그렇고, 정량적으로 이제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해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2.7절, 우리가 2.6절에서 일정한 부피 하에서 계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다면은 이번에는 일정 압력 하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절의 제목이 엔탈피 이번에는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의 계의 변화를 볼 거고,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새롭게 유도해내는 물리량이 엔탈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탈피 개념은 아마 일반화학 때부터 잘 보셔가지고 굉장히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의 종류 중에서 압력 부피 형태의 일만 존재한다, PV 워크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압력의 크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한번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하다고 두는 거는 사실 우리 실험실에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비커, 그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비커에 어떤 실험을 돌린다, 뭐 그러면은 전부 다 압력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반응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흔한 조건이고, 이 상황에서 일의 양 P는 마이너스 P 델타 V가 됩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라고 하는 것이 열량 Q를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얻은 열량 Q 빼기 P 델타 V,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지금 U라고 하는 녀석도 스테이트 펑션이고 V라고 하는 것도 얘는 그냥 아예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베리어블이니까 얘는 그냥 중간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죠. 그냥 V2-V1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널에서의 내부 에너지 빼기 UF 빼기 UI, 요걸로 델타 U를 계산할 수 있고, 그게 곧 QP랑 QP에서 P V2 마이너스
VF 마이너스 VI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실험실에서 사실 쉽게 측정하는 거는 열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량을 두고 열량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써볼 겁니다. 그 말인즉슨 QP 꼴 머시기로 써볼 거고, 그렇게 했을 때의 식이 U2니까 마이너스 UF 마이너스 PVF 그리고 더하기 UI 더하기 PVI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반대로 썼나요? 네, 반대로 썼죠. 아, 얘네들을 넘겨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부호를 전부 뒤집어서 제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저지르니 저의 신뢰도가 떨어질까봐 겁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앉아서 혼자 방구석에 앉아서 노트 쓸 때랑 지금 여기서 말을 하면서 이걸 쓰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할 때랑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묶어가지고 UF PVF 빼기 UI PVI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묶어내서 보면은 그러면은 U 더하기 PV가 마치 U 더하기 PV를 나중값에서 U 더하기 PV의 처음 값을 빼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QP를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어떤 변화량을 계산할 때 나중 상태의 값에서 처음 상태의 값을 빼주는 걸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요 녀석이 어떤 펑션이라는 건가요? 경로에 상관없이 그냥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만 알면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 U 더하기 PV가 어떤 새로운 스테이트 펑션이구나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엔탈피 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탈피의 물리적 의미는 결국 HF-HI 이렇게 되니까 엔탈피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 압력 하에서 열량의 출입, 열의 출입 혹은 열량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스테이트 펑션을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히트 커패시티 값 CP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H는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은 내추럴 베리어블로 온도 T와 압력 P를 가집니다. 그래서 DH 엔탈피 미소 변화량을 계산하려면은 라운드 H 라운드 T의 P DT 라운드 H 라운드 P의 DP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럼 이 뒤에 텀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지금 남아있는 식이 엔탈피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온도 변화에 의존하게 되는데 1도씨 올리기 위해서 죄송해요. 1도 변할 때 엔탈피가 얼마만큼 바뀌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부분, 이 초록색으로 박스 친 부분이 되고, 이게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의 히트 커패시티 CP가 되는 거죠.
그래서 CP를 정의를 쓰면 라운드 H, 라운드 T, P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정적 비열, 일정 압력 하에서의 히트 커패시티 CV는 라운드 U, 라운드 T에 V가 고정되어 있을 때 이렇게 썼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탈피 변화량도 히트 커패시티 CP 값과 온도 변화량으로부터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제 2.8절은 히트 커패시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래서 우리가 히트 커패시티 뭐 CP 같은 것들을 온도에 대한 파워 익스펜전으로 전개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이 CP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으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질의 온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의미예요? 물질의 온도를 높인다. 온도라고 하는 게 그 분자의 혹은 물질의 열운동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얘가 얼마나 진동하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게 로테이션하고 있는지, 얼마나 빨리 트랜슬레이션,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가 바로 온도예요. 그러면은 이 온도라고 하는 녀석, 결국엔 히트 커패시티가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1도씨에서 2도씨로 올릴 때에 필요한 열량이랑 100도씨에서 101도씨 갈 때, 혹은 1000도에서 1001도로 갈 때 다 다를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맞나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걸 뭐 물론 사실 과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비율을 드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빵점에서 5점 올라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죠. 조금만 공부하면은 빵점에서 5점 갈 수 있죠. 근데 95점에서 100점 맞으려면은 공부 훨씬 많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온도, 똑같은 1도 변화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분자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온도를 1도씩 올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히트 커패시티가 온도에 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몰랄 히트 커패시티 CP 바를 파워 익스펜전 해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T 감마 T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쭈루룩 전개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지점에서의 엔탈피 값을 알고 있고 뭐 H1 바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요거랑 이제 CP 바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임의의 다른 온도 H2 바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한번 해보면은 H2 바에서 H1 바를 뺀다. 이게 결국에는 적분 형태로 쓰면은 1번 지점에서 2번 지점까지 DH 바를 다 적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엔탈피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물리량과 관계되어 있다고 배웠죠? 앞에서 CP랑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웠으니까 이 식은 T1, T2에서 CP, DT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의 H1 기준이 되는 값이랑 CP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은 H2 바의 값을 유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고, 이번에는 뭐를 해볼 거냐 하면은 이 CP 값과 CV 값의 차이를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아마 일반화학 시간에 이거 그 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단원자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요 값이 R과 같다 뭐 이런 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더 일반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압력 조건 하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새로 써보면은 델타 QP라고 하는 값이 CV dt 더하기 P 더하기 라운드 U V T의 dV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앞에서 썼던 식 2.45를 가져온 겁니다. 어디서 쓴 거냐 하면은 그 정적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 계산할 때 그 식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CP와 CV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으니까 그럼 CP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두 식의 양변에다가 뭐 DT를 나누어 줘 볼게요. 그러면은 우변이 델타 QP 오버 DT가 되고 더하기 CV P 더하기 라운드 U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좌변이 이제 CP 값이랑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CP-CV 값이 바로 요 값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요 식을 한번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 살펴봐 보면은 먼저 첫 번째 나오는 텀이 라운드 U, 라운드 V죠. 온도가 일정할 때. 요거는 우리가 아직 유도해 보진 않았지만은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분자간 상호작용이 없고 분자간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아주 얘네들을 이상기체들을 덴스하게 모아놓으나 아니면은 넓은 공간에 풀어놓으나 서로 상호작용 안 하니까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은 0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 봐야 되는 텀이 라운드 V, 라운드 T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이제 이런 형태의 미분을 많이 해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상기체라고 했으니까 PV는 RT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PV 바라고 안 할 거면 그냥 NRT라고 쓰는 게 맞겠네요. NRT 그리고 나서 V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거니까 P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넘겨버리죠. 그럼 V는 P분의 NRT가 되고 좌변을 라운드 V, 라운드 T, P를 일정하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우변은 어떻게 되나요? 우변에서는 변수처럼 보이는 게 P랑 T 두 개인데 지금 P를 일정하게 잡아놓고 V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있으니까 P도 상수로 취급할 수 있죠. 그러면은 P분의 NT가 빠져나오고 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1이니까 P분의 R이죠. R 죄송해요. P분의 NR이고 T를 T에 대해서 미분해봤자 어차피 1이 나오니까 이 결과는 P분의 NR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두 가지 값들 라운드 U, 라운드 V는 0이고 라운드 V, 라운드 T는 NR 나누기 P다.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0이니까 사라지고 P랑 P 곱해서 상쇄되고 그래서 써보면은 CP-CV는 NR이랑 똑같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그 리얼 가스에 대한 식은 나중에 한번 유도를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저기 CP랑 CV 값이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R만큼 차이가 나느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노 아토믹 단원자 이상기체 모노 아토믹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얘는 지금 모노 아토믹 단원자이기 때문에 바이브레이션 없죠, 로테이션 없죠, 오직 트랜슬레이션 에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하면서 생기는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내부 에너지 값이 어떻게 되느냐, U 바가 2분의 3 RT가 됩니다. 그 내부 에너지가 단원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RT가 된다는 거는 일반학 시간에 배우셨나요? 배웠다면 손 들어볼까요? 요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유일하게 조회수가 많이 넘은 게 요거 설명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조회수를 자주 체크해보는, 조회수가 유일하게 좀 유의미하게 변하는, 나머지는 1, 2 이런 거고, 뭐 가끔 댓글 다는 사람은 저희 와이프고 뭐 그런 건데, 유일하게 요거 설명해 놓은 영상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설명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이에요. 보시면 되고, H바는 2분의 5RT입니다. 왜냐하면은 얘가 결국 내부 에너지 U 더하기 PV잖아요. 우리는 아이디얼 가스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PV 값이 곧 RT랑 똑같죠. PV 바라고 해야 되겠네요. 몰랄 부피니까. 그래서 U 더하기 RT를 해가지고 2분의 5RT가 됩니다. 그래서 히트 커패시티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CV는 2분의 3R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서부터 CP는 2분의 5R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이 값이 R이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제 2.9절이에요. 톰슨 줄 톰슨 실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 톰슨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과정인지를 보시려면은 우리 교재 그림 2.14를 보시면 됩니다. 그림 2.14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는 인슐레이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는 기체 분자가 통과할 수 있는 막이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는 막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체가 차 있고, 뭐 부피 V1, 온도 T1, 압력 P1 이렇게 되겠고, 여기 막혀 있는 공간은 부피 V2, 온도 T2, 압력 P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체의 입자를 여기에서 이제 불어 넣어 가지고 이 다공성 막 포러스 물질을 통과해서 오른쪽 챔버로 건너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 보내버리면은 이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낮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기체를 왼쪽에 있는 방에서 오른쪽으로 보낼 때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 필요한 일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일의 양 W. 기체를 요거를 초록색으로 된 뚜껑 혹은 막을 밀어 가지고 오른쪽으로 다 보낸다. 요쪽 공간으로 보내려고 해요. 이게 말로 표현하면은 이 과정의 일을 어떻게 계산할까 싶지만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기체 입자를 그 왼쪽에 있는 방에서 왕창 압축을 한 거죠. 부피 V가 될 때까지 압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는 그냥 P1 곱하기 V1이 됩니다. V1 바라고 할까요? 1몰당, 기체 1몰당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만큼의 일을 기체가 받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기체를 압축을 시켰으니까. 근데 이 압축된 기체가 오른쪽 방을 건너가면은 이 V2라고 하는 공간으로 확산되어 나가잖아요. 익스펜전해서 나가는 거죠. 익스펜전해서 나간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의미예요. 마이너스 P2 V2 바가 됩니다. 그래서 식에 생긴 모양이 P 값에 따라서 V 다르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PV 다이어그램에서 P가 갑자기 점프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기체를 압축하는 데 필요한 일이고 요거는 익스펜전에 나가면서 기체가 소모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아래에 단열되어 있으니까 외부와의 열 출입은 전혀 없죠. Q는 0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으로 다시 돌아와서 델타 U는 Q 더하기 W라고 했는데 그럼 U 파이널 빼기 U 이니셜 값이 Q는 0이죠. 외부와 열 출입이 없으니까 Q는 0이고 W라고 하는 값은 지금 여기 위에서 계산해 놨으니까 PI VI 바 빼기 PF VF 바. 제가 1, 2 노테이션 쓰다가 갑자기 IF로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1, 2 노테이션을 씁시다. 죄송해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의 모양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은 U2 더하기 P2 V2 바는 U1 더하기 P1 V1 바의 값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U 더하기 PV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물리량이죠. 얘는 엔탈피 H2 H1에 해당하고 얘네들 둘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압축을 하기 전과 압축을 하고 난 후가 엔탈피의 값이 같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아이소 엔탈피 과정이다, 등 엔탈피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압축 전후에 아이소 엔탈피가 같다라는 이 가정, 이 관찰 결과로부터 우리가 뭐를 유도를 해볼 수 있냐면은 온도가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의존하는지 보는 라운드 T, 라운드 P 값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엔탈피가 일정하다는 조건 아래. 이게 바로 줄 톰슨 실험 결과의 계수, 줄 톰슨 코이피션트라고 부르는 게 됩니다. JT 코이피션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어떤 계수들 혹은 어떤 식이 있을 때 그 식을 익스플리시트하게 뭐 t, v, p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양으로 써놓지 않으면은 물리적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더군다나 여기서는 지금 엔탈피를 일정하게 하는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보다 잘 아는 물리량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유도 과정은 저희가 챕터 4를 배우고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이 값은 익스플리시트하게 써보면은 CP분의 1에 T의 라운드 V 라운드 T P 마이너스 V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줄 톰슨 코이피션트의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죠. 라운드 V, 라운드 T만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요걸 계산을 해보면은 이상기체가 PV는 nRT니까 라운드 V, 라운드 T, P 일정할 때 이거 아까 전에 해봤던 거죠. P분의 nR 이렇게 되잖아요. P분의 요 녀석이 P분의 nR이니까 P분의 nR이니까 거기에 T를 곱하면은 그게 곧 V가 되죠. 그래서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줄 톰슨 코이피션트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얘를 압축을 해서 반대쪽으로 팽창을 시켜도 그 과정에서 온도 변화가 전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리얼 가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리얼 가스에 대해서는 이 값이 mu jt가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mu jt 값이 양수가 되는데, 이 하이 템퍼러처 고온에서는 mu jt가 오히려 음수 값을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온이다 고온이다 하는 거는 기체 디펜던트하고 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여기서 하이 템퍼러처라고 해도 사실은 그 우리가 생활하는 정도의 온도가 요 정도 레인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를 팽창시키는, 압축 팽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UJT 값이 음수를 얻을 수가 있고, 그 값이 의미라는 거는 UJT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라운드 T, 라운드 P잖아요. 즉 압력을 가해서 온도를 낮출 수가 있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 톰슨 실험 결과까지 확인을 했고, 네,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계속해서 더 해봅시다. 이제 2.10절 adiabatic processes 뭐야 이거 process with gas.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등온 과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이소설멀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에디아베틱 과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아베틱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단열이에요. 단열. 열의 출입이 없다.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Q 값이 0인 경우를 모조리 단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력학 제1법칙이 의미라는 거는 델타 U 이꼴 W가 돼버리겠죠. 열의 출입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 과정, 단열 과정에서는 일을 수행한 만큼 모두 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혹은
일을 받은 만큼 그게 온전히 다 내부 에너지의 양으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썰멀 과정이랑 아이소썰멀 과정이랑 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PV 워크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DU는 마이너스 PDV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모든 논의를 아이디얼 가스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는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 내부 에너지는 어떤 변수에 의존하나요? 변수 하나만 의존하죠. 뭐죠? 바로 온도 T. 맞죠? 부피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 미소 변화량 DU는 CV DT로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CV라고 하는 값이 히트 커패시티가 물론 앞에서 배웠을 때 CV가 사실은 온도에 따라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관심을 가지는 구간이 아주 넓지 않다라고 하면 온도 변화가 뭐 막 100도씨를 가로지르는 그런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고 하면은 CV를 우리가 컨스턴트라고 가정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적분을 할 때 있어서 첫 번째 지점에서 두 번째 지점까지 DU를 적분을 할 때 CV를 적분 기호 바깥으로 빼내고 이렇게 적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 델타 U는 CV의 T2- T1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단열 과정 동안에 온도가 그럼 이렇게 써볼까요 한번? 에디아베틱 프로세스에서 온도가 T1에서 T2로 바뀌었어요. 아이디얼 가스고.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변할 거고, 그동안에 수행한 일의 양은 얼마가 될까요? 수행한 일의 양은 우리가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의 정의, 열량이 Q가 0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수행한 일의 양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정확하게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의 양을 계산하려고 하면은 일의 정의 자체가 마이너스 PdV니까 P를 V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서 계산해야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그냥 내부 에너지 변화량, 온도에 대한 내부 에너지 변화량만 계산을 해도 일의 양을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놔야지 중간고사 보실 때 고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를 더 해볼게요. 몇 가지 어떤 것들을 더 해볼 거냐 하면은, 우리가 아이소썰멀 등온 과정에서 뭐 이런 것들 해봤잖아요. PV의 곱이 일정하다, 이런 거 우리 해봤었죠. 그러면은 단열 과정에서는 이런 값들의 관계식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버서블한 과정을 생각을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아디아베틱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디아베틱하게 익스펜전 할 수도 있고 압축할 수도 있습니다. 압축이냐 팽창이냐는 사실 부피의 값의 부호 차이, 부호의 대소, 부호의 대소가 아니라 값의 대소, 압력 값의 대소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상기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PV 바는 RT라고 하는 관계식을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을 다시 쓰면은 아디아베틱 프로세스에 대해서 DU는 델타 Q가 되고, 죄송해요. DU가 델타 W가 되죠. 요 식에서 쓰면 마이너스 PDV.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 DU의 경우에는 CV DT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CV 바라고 할까요? 1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럼 여기도 V 바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PdV에서 이상기체를 가정했기 때문에 요 P라고 하는 녀석을 V의 함수로 쓸 수 있죠. 마이너스 V바분의 RT dV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쓰면은 CV 바 dt 이꼴 마이너스 V바분의 RT dV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의미한 변화량을 계산을 하고 싶으면 적분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적분을 할 때는 관련된 변수들끼리 모아놔야 되죠. 그래서 t를 좌변으로 넘겨줄 겁니다. 그러면은 cv 바 t분의 dt 마이너스 v바분의 dv바. 아이고, r이 있어야 되겠군요. R dv바 v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힛 커패시티 값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냥 요 녀석도 상수, 요 녀석도 상수니까 양변에 x분의 1 적분하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cv 바 ln t1분의 t2는 마이너스 r분의 ln v1분의 v2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지수 앞에 있는 애들 위로 밀어 올려 넣어주고, 그러면 t1분의 t2 cv 바는 v2분의 v1 r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요 분모 분자의 위치를 뒤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아이디얼 가스이기 때문에 CP 바 마이너스 CV 바가 R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 R 대신에 CP 마이너스 CV를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수 부분을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은 t1분의 t2는 v2분의 v1 감마 마이너스 1. 감마라고 하는 것은 cv분의 cp. 힛 커패시티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감마. 그래서 뭐 그냥 이 위의 식의 형태로 그대로 둬도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감마라고 하는 녀석이 단열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상수기 때문에 이 마지막 형태의 식이 훨씬 더 많이 책에서 등장할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T와 V에 대한 관계식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 아이소설멀 과정에서 이상기체 압축 팽창 과정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때는 이런 식으로 봤었을 겁니다.
조금 시계 모양이 달라졌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TV의 관계식을 봤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P와 T의 관계식 혹은 P와 V에 대한 관계식도 얻어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여기 시계에서부터 유도를 하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숙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PV반은 RT다라고 하는 식을 잘 집어넣고 시계 모양만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결과만 적어놓고 뭐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결과만 적어보면 PT에 관련된 식은 T1분의 T2는 P1분의 P2 감마 마이너스 1 나누기 감마. 시계 모양이 굉장히 지저분하죠. 그 다음에 PV에 대한 식은 P1 V1 바 감마승 이꼴 P2 V2 바의 감마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요 이제 PV 다이어그램이 우리한테는 많은 관심, 우리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요 그래프로부터 우리가 PV 다이어그램의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이 1의 양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 PV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교재 그림 몇 번인지 제가 안 적어왔네요. 그래서 PV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컨스턴트 t 과정이 이런 식으로 그 반비례의 곡선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출발 지점에서 단열 팽창을 하면은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감마승이 있기 때문이고 감마의 값이 CV 바분의 CP 바로 정의되니까 얘는 항상 1보다 크죠. 그래서 더 많은 파워가 더 크기 때문에 단열 과정에서는 똑같은 압력에 도달했을 때 부피 값이 컨스턴트 t 과정에 비해서 더 작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많은 과정들을 배웠죠. 우리가 지금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연력학 제1법칙을 이용을 해가지고 델타 U 계산하는 거 그리고 Q랑 W 계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델타 U는 사실 스테이트 펑션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인지 얘가 이상기체인지 아닌지만 알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W랑 Q를 계산하는 거죠. 얘네들은 패스 펑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뭐 문제를 만약에 받았다. 그럼 요런 그래프를 스스로 잘 그리시고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위에서 움직였는지 뭐 이렇게 등압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먼저 팽창하고 압력이 빠졌는지 먼저 압력이 빠지고 팽창했는지 혹은 컨스턴트 T 아이소설말 과정인지 아디아베틱 과정인지 이런 것들을 잘 그려 놓으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W랑 Q는 패스 펑션이니까 그림을 잘 그리자. 그 정도 하면은 뭐 2장의 내용은 많이 배웠고 다음 시간에는 그 썰모 케미스트리 우리가 일반학에서 배웠던 패스 법칙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